소리는 물리적인 공기의 진동입니다. 이 모든 공기의 진동은 귀를 파고들죠. 그렇다면 모듈이 P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비율은 그런데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서인으로 분리되어서 반목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광해군 때는 북인 중심의 정치가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 나트륨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전자를 얻어 염소 음이온이 생성되게 되고요. 둘 사이에서는 P 대신에 즉 비율을 이용한 이성이 보이죠. 익숙하시죠? 이 소리들. 종일 이어지는 이 소리들, 머리에 잡아둘 방법이 없을까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입니다. 이곳은 중학교 때 공부 꽤나 했다는 친구들이 선발되는 곳이죠. 시험을 앞둔 영어 수업 시간. 오늘은 평소와 달리 교과서 진도를 빼기 위해 문법 설명을 주입식 강의 방식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등장시키는 동사가 하나가 더 있다고. 수요 동사? 그래가지고 이 과정 자체를 말한 거였어요. 뭐라고? 10여 분 지났을까요? 선생님은 목이 쉬도록 열강을 쏟아내는데 학생들은 하나 둘 무너집니다. This is the thing, I want the thing. 이것은 물건이다. 이런 물건이야? 이거 피글렛인가? 피글렛 필통이야? 이거 내가 아휴, 이대로 앉아만 있으면 공부가 될까요? 그래서 This is the thing, I want the thing. 요 두 문장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뒤에 있는 더 앞에 방금 설명한 내용 얼마나 잘 들었는지 선생님의 기습 질문 들어갑니다. 아빠는 내가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럴 땐 눈을 피하는 게 상책이죠. 고은께 사실 거야? 그래, 고은이가 해줘. My father let me go to the hospital. 아, 귀를 파고든 선생님의 말은 어디로 갔을까요? 귀로 들어온 말소리의 공기 진동은 고막과 이소골을 차례로 진동시켜 달팽이관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진동이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신경세포망을 따라 뇌로 향하죠. 청각중추인 측두엽 등을 거쳐 사고중추인 전두엽에 최종 도달해 신호의 의미가 종합적으로 해석돼야 비로소 어떤 얘기를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말은 귀가 아니라 뇌가 듣는 겁니다. 학생들의 뇌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좀 졸리니까 아예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생각이 없을 때? 그냥 머리가 막혔어요. 그때 선생님 소리가 들려요? 아, 들리긴 들리는데 잘 안 들리죠. 약간 뇌가 과부하되는 느낌? 좀 아무것도 안 들리고 우주 공간에 있는 느낌? 이게 열로 갔다가 열로 빠져요. 딱 들어왔다가 뇌에 한 머물렀는데 선생님이 계속 설명만 해주시니까 딱 여기로 빠져요. 일로 갔다가 일로. 의식의 흐름. 원래 의욕도 의지도 없는 친구들 아니냐고요? 아니요. 이렇게나 에너지 넘치는 친구들이랍니다. 학생들은 별을 보며 집에 갑니다. 어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얘기하던데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종일 배우고 왔는데 머리는 왜 텅 빈 느낌일까요? 고민을 털어놔도 해답이 없습니다. 전 진짜 뭐 그 지문 자체를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한 4-5줄 읽다가 다시 올라가서 읽어야 되는 정말
진짜 기억력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풀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이미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의 그 지문을 봐요. 그런 문제집을 보면은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시험이 다가오면 늦은 밤까지 벼락치기 공부를 합니다. 수업 시간을 놓쳤으니 당연히 교과서가 낯설죠. 이건 복습이 아니라 사실 독학에 가깝습니다. 성적 상위 10% 안에 드는 고은 학생이 이러니 대부분의 학생들도 공감하는 얘기일 겁니다. 아, 그때 좀 더 열심히 들을 걸 하고 후회 막심한 마음도 들고 자책감도 들고 그냥 막막하고 시험 일이 다가올 때마다 점점 두려운 마음이 크죠. 헷갈리고 약간 그런 거 나면 순간 정신을 놓게 되고 갑자기 옆에 친구랑 떠들다 보면은 선생님이 뭔 얘기하셨지? 약간 이 생각이 들고 야, 아까 필기 뭐 했어? 약간 이런 거.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집에 와서 혼자 또 독학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말은 귀가 아니라 뇌가 듣는 것이라고 하니 뇌를 들여다보면서 원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우리는 휴대용 뇌 영상 장비를 활용해 언어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소재에 따라 전두엽의 반응은 달라질까요? 지금 고은이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먼저 공포괴담, 애써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은 조그맣게 서서히 변하면서 제 귀에 대고 섬뜩하게 웃더군요. 선한 마음도 에너지고요. 악한 마음도 에너지예요. 이어 사단 칠정론과 세계 경제 전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포괴담과 달리 이번엔 내용을 물어볼 테니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라고 요구했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자금의 이탈 요인이 생겼죠. 어디서? 신흥국에서. 신흥국에서. 듣지 말라는 공포괴담 어땠을까요? 이야기 듣는 대로 그냥 그려졌어요. 주인공이 이제 침대에 누워있고 야광별이 보인다 하면은 그냥 실제로 야광별이 이제 상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서운 귀신의 모습도 연상이 되고 스스로. 듣지 말라 그랬죠. 근데 듣게 되더라고요. 반면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던 이야기들은 더 잘 들었을까요?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한 10초가 채 집중 못한 것 같아요. 10초가 안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국제 환율과 경제 전망. 그건 진짜 아예 기억 안 나요. 막판에 들어가지고. 이제 뇌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듣지 말라는 공포괴담은 전두엽이 붉게 의미 있는 소리로 의식적으로 집중하려 했던 동양 철학과 세계 경제 분야에는 별다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뇌가 의지와는 정반대로 움직인 거죠. 두뇌 활동이라는 게 어떤 뉴로널 액티비티가 되고 그 뉴런이 이제 산소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두뇌가 아주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 산소량이 늘어나게 되고 산소량이 늘어나게 되면 아까 있는 그 이제 그림에서 이제 더 붉은색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가면은 두뇌가 많이 활성화됐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제 우리의 인지 기능이 확대가 되면은 더 붉은색으로 더 많은 산소량이 쓰이게 되니까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하얀색이나 이제 파란색 영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감각기관에서 변환된 전기 신호는 뉴런 간 시냅스를 거쳐 시상이라는 뇌의 중심 지점으로 모입니다. 이곳을 통과해야 상위 수준의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각 영역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매 순간 모이는 감각 신호의 양이 엄청나겠죠? 뇌가 이 모든 걸 처리할 수도 없고 처리할 필요도 없다 보니 반사적인 선별 과정에서 일부만 통과하고 상당 부분이 걸러지는 겁니다. 새로운 이제 지식이 되면은 알고 있던 지식에 이제 덧붙이게 되고 근데 이제 전두엽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지식이다 아니다 그랬을 때 이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거나 그런 판단하는 것들이 거기서 또 관여를 하게 되겠죠. 관심이 없거나 전혀 딴 얘기 같으면은 뭐 왼쪽 귀로 들렸다 오른쪽 귀를 흘리듯이 실제로는 뇌까지는 가지만은 어느 순간 그 신호가 사라져서 뭐 기억에도 남지 않고 있고. 그런데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누구는 10가지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가 하면 누구는 한 가지 이야기도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를 담는 그릇의 크기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런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인간은 모두가 거의 평등하게 태어납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게 탐험의 대상입니다. 뭐든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죠. 떨어져 봐야 아픈 줄 압니다. 그러면서 짜잔 성공! 엉금엉금 기다가 두 손을 짚고 벌떡 일어서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런 1분 1초의 시행착오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쭉쭉 성장해 나갑니다. 거의 100일 정도 되면서부터는 정말 많이 몸소 느끼는데요. 뒤집기를 한다든지 고개를 가는다든지 그리고 특히 엄마한테 오면 울음을 딱 그친다든지 그리고 옹알이 할 때 너무 예뻐요. 엄마, 아빠, 맘마 이런 거 옹알이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막 혼자 서기도 하고 물건 탐색하고 만지고 그러면서 계속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돌을 앞둔 이 꼬마는 뉴런이라는 뇌신경세포를 엄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1000억 개 정도라고 하죠. 뇌 속에서 다른 뉴런들과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각 뉴런은 경험하고 기억하는 대로 빠르게 시냅스라는 연결을 이룹니다. 외부 신호가 뇌의 각 부위로 이동하는 길이 이어지는 것이죠.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수록 시냅스 연결은 더욱 많아져 성인의 2배까지 이르게 됩니다. 돼지는 염소 무엇이든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니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하고 착각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기죠. 이거 연주는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친구가 쏠쏠랄라 쏠쏠 미친 거 보니까 그걸로 시작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따라했어요? 이후 아이들은 유전자 시계에 맞춰 시냅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입출력 전기 신호가 거의 없어 불필요한 시냅스 연결은 점점 사라지고요. 반대로 주로 쓰이는 연결은 강화됩니다. 효율적인 신호 전달 체계를 갖추는 시냅스 가지치기 현상입니다. 효율적인 시냅스가 많을수록 다양한 신호들이 뇌에 이곳저곳 골고루 전달되겠죠. 경험에 의한 시냅스가 학습 주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아이들 수업을 함께 지켜보시죠. 나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스도 주고 콜라도 주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신원이 스로 끝나는 사람인데 다섯 글자. 자, 따라해보자. 스튜어디스. 우리 어디 갔을 때 만났어요? 일본 갈 때 비행기 안에서
만난 적이 있었구나. 상진이도 만나봤어요? 제주도 갈 제주도 갈 때 맞아. 선생님도 제주도 가면 누구일까요? 스튜어디스를 소재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꿀먹은 벙어리네요. 단어 하나에 관심과 반응이 이렇게나 다릅니다. 일본에 갔던 이야기를 일본에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봤던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다른 친구들도 또 중국에 갔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해주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본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많이 숙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본 경험의 차이였는데요. 만날 수 있어요. 경험을 가진 아이의 머릿속을 들어가 볼까요? 스튜어디스라는 단어가 전기 신호 형태로 뇌 속을 달려갑니다. 기억 중추의 영상 형태로 저장된 기억 신호가 다른 시냅스를 타고 마중 나와 청각 신호를 증폭시키죠. 곧 공항과 현지 음식 등 확장된 기억들이 줄줄이 꺼내지면서 신호는 더욱 증폭되고 스튜어디스를 넘어 더 넓은 분야로 관심과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새로운 정보는 관련된 경험과 기억에 기반해 처리됩니다. 우리의 인지 구조는 사실은 뇌 시스템은 복잡계라고 보면 됩니다. 서로 물리는 역할이 다이내믹하게, 그러니까 역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경험이 연결되고 또 관련되고 이렇게 해서 저쪽에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경험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면은 언젠가는 내가 A라는 개념을 학습하는데 이렇게도 관련되고 저렇게도 관련되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뇌가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사람은 감각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일까요?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한쪽 끝에는 TV를 그리고 반대쪽 끝에는 오디오 스피커를 설치해서 같은 음량의 청각 정보에 노출되도록 했습니다. 수능이나 징병제를 폐지한다는 등 제작진이 임의로 제작한 가짜 뉴스부터 연예인, 결혼, 시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20여 가지의 소재 음원을 준비해 30분 동안 마치 생방송처럼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실험 의도를 숨긴 채 다양한 사람들을 중앙 실험석에 앉혀놓고 무엇을 들었는지 느닷없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30, 40대 미혼 남녀 2명. 여성분만 결혼 관련 정보를 주로 들었고요. 남성분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답니다. 테레비 소리만 들었어요. 라디오 소리는 안 들렸어요? 네. 처음에 그냥 40대부터는 결혼하기 어렵다, 뭐 1% 정도 된다 그거 하고, 그리고 미혼세 부과되는 거 하고, 그리고 또 거기까지 딱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전후는? 전에 또 있었어요. 같은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어떨까요? 이건 뭐 제각각이군요. 뒤에 적혀있는 포스터 같은 글귀를 읽고 있었는데 그때 딱 방탄소년단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방탄소년단 팬이라서 아 우리 애기들이 지금도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구나라는 약간 뿌듯함과 함께 다시 집중이 또 흐려져가지고 약간 아무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 갑자기 그 마지막에 임슬롱이 육군 현역인데 거기 갈비뼈가 다쳤다. 그래서 그 육군 현역으로 가지 않는다. 해서 그냥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갑자기.
왜 군대에 관심이 많아요? 아직 21살인데 군대를 아직 못 가서 이제 곧 가야 돼서 좀 요즘 찾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 이번엔 수다쟁이 여고생들입니다. 주변 소리에 신경도 안 쓰던 이 친구들 표정이 일제히 변하죠. 20대 이상은 전혀 못 들었다는 수능 폐지 가짜뉴스 때문입니다. 저는 라디오에서 수능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고등학교 1학년에 수능 체제가 무시험제로 바뀐다고 해서 굉장히 당황을 했고요. 그래서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 내용만 적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거나 아는 내용만 들었는데 누구도 가짜뉴스인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수능 폐지 바로 뒤에 이거 가짜뉴스라는 얘기가 나오도록 편집해뒀는데 정말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었네요. 주변에서 보면 사실 우리 눈앞에서 가짜뉴스를 믿는 소위 바보들이 꽤 많더라고요. 많죠. 자신이 바보인지 모르는 게 사실 더 문제일 정도인데요. 그렇죠. 유포는 거짓말이라고 바보 같아요? 눈치챘어요? 네. 지금 바보 된 거예요? 엄마야. 뇌는 가진 경험과 지식만큼의 정보를 선별해 쌓아갑니다. 그래서 뇌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뇌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어텐션을 집중해서 이제 우리가 깊은 처리를 하고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그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화된 그런 특성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데시벨로 똑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 과거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혀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아마 그 어텐션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 집중한 것도 거기서부터 이미 달라질 겁니다. 국내 최고 우수 인재들이 모이는 서울대. 이곳 학생들에게 공부 비법을 물어봤습니다. 성격, 가정환경, 출신 학교가 모두 다르니 공부 비법? 물론 제각각이었죠. 그래도 비슷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조금 제가 어떤 거에 관심이 더 있는지 그런 거를 충족시켜 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되게 질문이 많았다고 항상 이야기하시거든요. 뭐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귀찮아하셨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반응 다 해주시고 이거 맞았어, 이거는 이렇게 읽어야 돼 라든지 뭐 다 틀렸으면 그렇게 교정을 해주신다든지 휴가 날 때마다 계속 다른 데를 데려가려고 노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계속 접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죠. 제가 뭘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래 해봐 라고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을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부모님이 근데 너 물 무서워하잖아, 아니면은 뭐 너 그러다가 뭐 몇 번 안 가면은 그거 돈 아깝고 너 그렇게 포기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셨으면은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좀 제가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되게 흔쾌하게 그리고 되게 의지를 많이 돋궈주셔가지고 저도 많은 걸 도전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신 게 그런 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는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바로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획득되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것이 많이 다양하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문화 자본이라고 해서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있는 문화적 경험들이 얼마나 넓고 깊으냐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을 책상에만 묶어두는 교육 방식은
교육 선진국에선 낡은 방식이 됐습니다. 오랜 교육 개혁을 통해 잘 노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핀란드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최상위를 유지하는 교육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미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실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노는 것이 먼저다. 1990년대 이전 학창 시절을 경험한 학부모들에게는 생소한 얘기일 텐데 그래도 교육열 세계 최고라는 엄마 부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생각도 꽤 많이 변해가는 모양입니다. We need to recognize that children are losing out because of this change. And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We have to figure out ways to give children today something like the same, that taste of freedom that we can remember and build that into their lives as they grow up. So now I want to think a little bit more about play. 사실 우리나라에서 논다는 개념이 긍정적이지는 않죠. 오랜 인식 속에 놀이와 공부는 엄연히 구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을지 모릅니다. 놀이와 공부를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있어야 학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학습해야지 또 놀이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둘의 이 상존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반성은 초등학교부터 조금씩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뛰어노는 이 아이들은 엄연히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충청북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지루한 정규 교과목 시간 사이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정수기라던 문구가 걸려있던 교내 공간에는 대놓고 놀이터도 마련됐는데요. 발 뒤꿈치 들고 살살 걸으라던 예전 복도 풍경도 많이 변했죠. 옷이 흥건히 젖도록 신나게 놀면서도 이제 선생님 눈치는 안 봅니다. 3, 4년 전쯤에 연수를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문구가 복도가 똑같이 세 군데가 나왔는데 선생님들 이게 다 어딘 줄 아세요? 그랬는데 한 곳은 학교, 한 곳은 교도소, 한 곳은 정신병원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감옥이랑 정신병원이랑 똑같은 복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 심리가 어떨 것 같냐.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이 복도라는 곳은 정말 긴 트랙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트랙 같은 길다란 곳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는 특히 남학생들한테 고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교한 시간, 선생님들이 텅 빈 교실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옛날 학생들이 하던 나머지 공부를 지금은 선생님들이 합니다. 놀이 시간이 생기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를 개발해서 가르쳐야 하는 없던 숙제가 생긴 거죠. 선생님들부터 왕년에 좀 놀아봤어야 했는데 언제 제대로 놀아봤어야 말이죠. 좋은 놀이를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어간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집단과의 관계가 서로 행복하고 좋으면 당연히 거기서 하는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장을 따라올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개체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가 즐겁게 되고 이런 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땐 강력하고 무려 8년의 세월, 현장에서 경험한 효과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평가서 받아보면 선생님 되게 좋았어요. 제가 공부 가르친 거는 하나도 다 까먹고 함께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그러한 그때 함께 이렇게 웃었던 휴식이나 웃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커면서 아이들에게 꺼내볼 수 있는 작은 추억이나 그럼 아주 작더라도 양분이 돼준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 학교를 4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은 교실 밖에서 진행하는 마을길 걷기. 이틀 학사 일정을 통 크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는 것이 오늘의 수업입니다. 닥치는 대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궁금증을 자극하고 질문이 또 다른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죠.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떻게 얘가 돌아가면서 탈탈탈탈. 털리죠. 탈탈탈탈 털리죠. 벼 터는 거를 저 배하고 벼 안 털어서요. 벼를 터는 걸 뭐라고 해? 벼 털기요. 벼 털기. 학습은 궁금한 게 있어야 스스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제대로 놀아볼 준비 들어갑니다. 아, 먼저 배부터 채워야죠. 많이 어설픈데요. 이 솜씨에 온갖 창의적인 음식이 나오지만 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 두 개가 두부 같다고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냐고 나였어. 시행착오도 공부니까요. 망했다. 교실 수업은 1시간도 긴데 이 수업은 하루도 짧아 보이네요. 번을 만드는데 3번 충분을 더 할 거예요. 어느덧 자정이 다 돼가는데 이 수업은 끝을 알리는 벨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마음껏 더 놀아요 하면 얼마나 더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아침까지 안 자고. 안 자고 아침까지 놀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루 종일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신경 써야지. 사고 날까 봐 걱정해야지. 아이들이 자야 잘 수 있는 것도 힘들고. 창의와 주도적 학습을 추구하는 행복씨앗 학교 취지에 맞춰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는 그저 거들 뿐이죠. 전통적인 방법에서 보면 학생은 지도 대상이고 선생님은 지도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생활 지도나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학생은 단순히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학생들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동등한 인격체이고 또 그 학생들도 생각을 하면서 나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도심을 행진하는 이 아이들, 설레는 표정으로 어디를 향할까요? 초대장 없이 충북지사를 찾았습니다. 혹시 상투적인 견학일까요? 아닙니다. 보도블록이 나오면 사람도 걸려서 다치기 십상이고 나무 뿌리도 제대로 못 자라서 식물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자라는 위치까지는 흙을 덮고 그 위는 고무를 얇은 판막으로 하면은 비용도 줄일 뿐더러 사람도 안 다치고 나무도 살아가는 게 될 겁니다. 생태계 순환에 역행하는 학교 옆 공원을 바꾸라고 당돌하게 훈수를 들어왔죠. 비서관님들 등에 땀이 납니다. 그 같은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야. 응? 그러니까 꽃제고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욕구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도민들의 목소리다. 응? 도민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거다 생각하고서 꽃제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자신감 어디서 생겼을까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배우는 6학년 과학 시간. 이상적인 생태계란 무엇인가라는 과제를 공부하는 시간이죠. 풀에다가 토끼를 놔가지고 키우는 걸로. 목줄 내고. 그럼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럼 토끼는 행복할까요? 예. 생각의 기준이 오로지 인간인 이 아이들을 위해 교과서를 덮고 학교 옆 공원에 교실을 차렸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것이 호기심과 놀이의 대상이 되는데요. 스마트폰 게임마저 잊게 만드는 훌륭한 교과서입니다. 그 아스팔트나 일반 도로에서는 작은 개미들밖에 안 보이는데 숲이라는 자연환경 속에서 개미들이 살아가니까 더 커 보였어요. 평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니 풀 한 폭이 하루살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탐구의 대상입니다. 탐색하고 직접 답을 찾아 나가다 보니 책은 더 가르칠 것이 없게 됐죠. 저만의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냥 옛날에는 벌레가 싫었고 동물만 좋았고 그랬는데 이 수업을 받고 나니까 약간 벌레도 아예 없으면은 우리 생태계가 순환이 안 된다는 걸 느껴서 벌레가 옛날에는 싫었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얻은 결론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공원으로 공동 설계됐고 어설프지만 미니어처를 만들어 사회 참여에 나선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역지사지거든요. 근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한번 수업 속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교실 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하기보다는 나와서 하나라도 더 만져보고 뭐 냄새라도 맡아보고 오감을 다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 수업 이런 데서만 뿐만 아니라 좀 이제 초등학생들한테도 적용이 되면은 좀 더 괜찮은 목표를 좀 더 괜찮고 재미있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교의 변화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곳에선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준비한 캠페인입니다. 교과서에 한 페이지 분량도 안 되는 현대사. 가르치는 정도만 배우라는 교과서의 메시지에 반기를 들고 직접 공부하고 연구해서 친구들에게 가르치려고 나선 거죠. 그로 인해서 5.18이 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였지만 이번 해만큼은 5.18 민주운동을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학교마다 이런 학생 자치 활동이 권장되면서 학생은 능동적인 학습의 주체가 돼갑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간 안에서 이런 낯선 풍경은 늘 효율성 논란을 부르죠. 과연 이런 활동도 공부일까요? 우리는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런 경험 활동이 학습 인지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겁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직접 본 적 없는 삼국시대 산성의 축성 기법과 석회 동굴의 생성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석주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밑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위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왜 녹였던 애들이 다시 생기냐고 이렇게. 너무 미안했어. 미안해서? 미안해서? 아, 왜 산호처럼 모양이 나와 이렇게 산호처럼. 응? 숙성돼서. 숙성? 김치야? 숙성. 아, 날씨가 있으면 그냥 생겨 자동으로. 반죽해서. 반죽? 자연의 반죽. 반죽 이게 누가 반죽을? 신이 신이 반죽. 내가 했잖아 이미. 정체적 난국. 정체적 난국이다. 거의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죠. 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건데 좀
좀 그러니까 난이도를 좀 많이 낮춰서 설명을 하면 그거 조금은 이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림이라도 그릴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난이도 낮춘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들어서 이해하기 힘든 개념들을 눈으로는 잘 받아들일까요? 지금 이 아이들 앞에는 신라산성의 축성 기법과 석회동굴 생성 원리에 대한 800자 지문 2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주고 풀라고 했죠. 아이 트래커라는 시선 추적 장비를 착용시켜 독해 패턴과 시간을 측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는 모두 9명이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이 4분의 1 지점 부분은 내용이 일단 자연스럽게 읽어질 정도로 쉬운데 이제 중간에 석회암지대 그리고 종류석과 석순 이런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면서 약간 머뭇거리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암에 의해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용식작용으로부터 뭐 종류석과 석순의 생성 이 부분에서 이제 이게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좀 읽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형태를 보이죠. 새로운 개념 앞에서 사람의 시선도 공통적인 특징을 나타냅니다. 어려운 부분이 나타났을 경우 또는 자기가 처음 보는 개념 그 부분에 더 이해가 필요할 경우, 집중이 필요할 경우에 그 고정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오래 시선이 더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밑단락으로 돌아가는 건 눈만 가고 머리는 멈춰 있는 그런 현상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회귀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을 읽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문맥을 이해하면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구나. 그리고 다시 재이해가 필요할 때 돌아가는 경우. 실제 읽는 아이들의 느낌도 그랬을까요? 종유석이나 그런 거는 이제 고드름처럼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고드름 하면 많이 봤으니까 종유석은 어느 정도 상상이 됐고 태외식이나 그런 지형 쪽이나 그런 거에는 그렇게 잘 인지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 그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처음에 산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당 생각나기도 했었어요. 되게 혼자 웃었어요. 산정식은 메뉴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거. 그냥 그게 떠올랐어요, 정식이. 이제 직접 보러 갈까요? 1차 실험 참가자의 절반은 결과를 비교할 실험 대조군으로 남기고 나머지 절반만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 가자. 가자. 황홀한 달빛 숨겨지는 아주 춤추는 그곳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시원한 바닷가도 무더운 여름밤도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 낭만이 가득한 춤과 음악이 넘치는 곳 잔잔한 호숫가 싱그런 바람이 머무는 곳 두 개 사이를 위에 돌로 눌러서 안 무게가 무게 분산되게. 익숙한 이 거리도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 나란히 손잡고 룰루랄라 발걸음 즐거운 사랑이란 그런 멈추고 싶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가끔은 돌아줘도 다시 또 웃음 짓는 그대와 함께라면 좋아 난 우리 함께라면 난 좋아 떨어져. 와, 이거구나.
기둥처럼 쭉 내려왔지, 그지? 위에서 자라온 부분하고 밑에 자라온 부분이 올라가서 딱 만난 거지, 그지? 기둥인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석주 그렇지. 우리 함께라면 난 좋아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함께라면 난 좋아 이박 3일 신나게 놀고 온 아이들에게 같은 소재, 같은 분량의 다른 주제 지문을 다시 건네고 측정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마 인출하기가 쉬울 거예요. 사람은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저장하는데 크게 언어적인 정보, 시각적인 정보로 저장을 합니다. 시각적인 정보는 다양한 맥락을 포함하고 그 환경 그리고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기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파란색 그래프는 1차 실험에서 지문 독해에 걸린 시간, 붉은색은 2차 때 걸린 시간입니다. 2차 지문이 훨씬 더 어려웠을까요? 바깥쪽 대조군 친구들은 2차 때 걸린 시간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런데 직접 경험한 실험군 친구들은 정반대 결과를 나타냈네요. 1차 때는요, 그냥 천천히 읽고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읽고 다시 읽고 읽고 다시 읽고 그래서 이만큼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서 다시 보고 이해돼야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늦었던 것 같고 2차 때는 한 봤으니까 대충 이해돼서 대충 훑고 이해돼서 넘겼어요. 이제 2차 때는 현실의 바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보고 온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설명까지 들었었으니까 그림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려지고 그 전에 있던 그림이 이렇게 함께 그려지면서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읽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느끼기에? 제가 느껴도 술술 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경험의 효과입니다. 이제 정보 처리를 할 때 어떤 인지적인 부담이 없이 그대로 쉽게 읽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나오는 개념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처리하는데 인지적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처리해서 더 빨리 읽게 된 거죠. 경험이 하나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파생시켜 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험은 교육의 한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대물림처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넌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늘 자녀들 그리고 학생들 탓이었죠. 하지만 노력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1분 1초의 다양한 경험. 바로 공부의 씨앗부터 심는 일이죠.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함께 뿌려줘야 하는 씨앗입니다.